자, 이번에는 독립신문 창간사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19세기 국어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는 그 현대국어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런 그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독립신문 창간사에서는 어법적인 측면보다는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시험이 자주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초점 맞춰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현대국어 얼마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 중세 근대국어 또 어떻게 또 차이가 많이 변해왔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 맞춰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우리 신문이 한문을 안 쓰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게 우리 지금 현재 독립신문 창간사에서 드디어 이제 띄어쓰기를 갖다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근데 우리 신문 하는데 띄어쓰기가 안 돼 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신문이라는 것 자체가 띄어쓰기를 지금 현재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확실히 띄어쓰기 자체가 확실히 정립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주관적으로 본인이 그냥 맞춰서 이것을 그냥 썼던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문이라는 거에서 주관적 띄어쓰기가 지금 이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아니 쓰고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 자체에서 아니 쓰고라는 것 자체는 원래 한다면은 원래 그 한자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아니불자 술용자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해서 부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쓰다라고 해서 한자의 어순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이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문을 그대로 직역한 이러한 어투다라고 하는, 한문을 그대로 직역을 한 이러한 표현이다라는 측면. 이걸 좀 기억해 주실게요. 그래서 우리 신문은 한문은 아니 쓰고, 이것도 보게 되면 띄어쓰기는 안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신문, 그 다음에 아니 쓰고 두 가지가 다 모두 다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거고요. 공문으로만 쓰는 것은 같은 경우도 역시 똑같이 띄어쓰기가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쓰는 것은 하는데 보면은 이 지금 시옷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이어적기는 쓰여 있구나라는 측면. 그죠? 그래서 자,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18세기랍니다. 또 19세기에는 이렇게 이어적기가 아직 쓰이고 있다는 측면.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놔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상하기천이 다 보게라는 것 자체도 역시 또 이것도 띄어쓰기가 안 돼 있다는 측면 볼 수 있고요. 홈이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홈이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뭐뭐 하다라고 한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밑에 세 번째 줄에는 뭐뭐 함이라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홈이라하고 그다음 뭐뭐 함이라하고 두 가지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뭐뭐 하다라고 하는 아래가 쓰여 있어서 사실 이것도 옛날이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여기 홈이라는 것 자체는 중간에 바로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요 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들어가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오라고 하는 이것을 쓰므로 해서 보수적인 이러한 표기, 옛날 의고체이라는 표기를 갖다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라는 선어만을 써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고어체죠. 고어체 표기를 갖다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이걸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어체 표기 보고 나면 의고체 표기라는 표현을 쓰고요. 의고체 표기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현재 하나의 오 선어 발음이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라고 해서 또에 보면은 여기 시옷이 지금 현재 역시 앞에 있는 시옷기 하분병서 쓰이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체크해 놓을게요. 시옷계 화분병서, 시옷계 화분병서가 지금 현재 19세기에 쓰이고 있다는 측면 볼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공문에 이렇게 귀절을 떼어 쓴 떼어라고 돼 있어요. 역시 또 시옷계 화분병서. 쓴 즉이란 표현인데, 여기하고 똑같아요. 보게 되면은 쓴 즉 하면은 니은 즉이라는 요 자체가 이게 역시 똑같이 의고체적 표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역시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이거 자체는. 그래서 옛날에 사용되던 이러한 표현이다라고 해서 의고체 표현이다라고, 의고적 표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쓴 즉 아무나도 이 신문 보기가 쉽다. 뭐뭐가. 자,
드디어 뭐 했어요? 주격조사. 주격조사 뭐뭐가라는 것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다는 측면 보이시죠? 그죠? 자, 그래서 보기가 쉽고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 자세히 알아보게 함이라 역시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홈이라든지 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 뭘 쓰고 있어요? 여기 띄어쓰기가 아니라 여기다 끊어잡기. 끊어잡기를 갖다 쓰고 있다는 측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어잡기, 끊어잡기 모두 19세기 때 다 쓰이고 있다는 거 엿볼 수 있죠. 자, 독립신문 표기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지금 첫 번째 독립신문 표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여러분 정리를 다 했습니다. 표기 방식 자체가 첫 번째 바로보다 국문을 갖다 쓰고 있다는 거, 그죠? 그런데 국문을 사용한 이유 자체는 무엇이다? 누구든 상하기천에 다보게 한다라고 하는 측면, 그죠? 그래서 넓은 독자층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그죠? 자, 넓은 독자층.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여기서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띄어쓰기를 하는 이유 자체는 바로 무엇 때문에? 여기는 쉽고 그 다음 신문 속에 있는 말 자세히 알아본다라고 하는 독해의 용이 있어, 그죠? 용을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각국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녀무론하고 막론하고 본국 국문을 먼저 배워 능통한 후에 잘 사용한 후에야 외국어를 배우는 법인데 조선서는 조선 국문을 아니 배우더라도 한문만 공부하는 까닭에 역시 또 시옷계 한명문서 계속 쓰이고 있고요. 국문을 잘하는 사람이 드물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문에 대한 이러한 그 외국과 우리나라의 상반된 태도를 갖다 보여주고 있죠. 조선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해 보면 자 이제 조선 국문과 한문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문이 한문보다 훨씬 더 나은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국문이 한문보다 바로 무엇을 우월한 그러한 이유를 갖다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 무엇인고 하니 첫째는 배우기가 이렇게 쉬운 글이다. 배우기라고 해서 보게 되면은 기가 쓰이고 있어요. 자 이쪽에다 얘기해볼까요? 자 여기 기라는 걸 써서 이거 자체가 우리 명사형 어미. 자 그래서 명사형 어미 기가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라는 측면 요거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배우기가 자 이렇게 쉬운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첫째는 배우기가 쉬우니 좋은 글이다 라고 하는. 자 둘째는 이 글이 조선 글이니 조선 인민들이 알아서 백사 모든 일이죠. 이거 자체는 백사을 한문 대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기천이 모두 알아보기 쉬울 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월한 그 이유 자체는 첫 번째가 배우기에 쉽다 라고 하는 측면, 그죠? 두 번째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었죠. 저 뒤에 보게 되면은 모든 일을 한문 대신 써야 상하기천이 모두 알아보기 쉬울 터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알아보기 쉽다 라고 하는 거 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월함을 갖다 엿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백사을 해서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앞에 종성 받침이 이렇게 없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차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뒤에 르를 씁니다. 여기다가 그죠? 근데 우리가 앞에 종성 받침이 있게 되면은 그때 을을 쓰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적격 조사의 사용이 혼란하던 시기, 그죠? 목적격 조사의 사용이 혼란했던 이런 시기다라는 거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문만 늘 써 버릇하고 국문은 폐한 까닭에 국문만 쓴 글을 갖다가 이렇게 조선 인민이 도로요 오히려 라는 뜻이죠. 잘 알아보지 못하고 한문을 잘 알아보니 그게 어찌 한심치 아니하리요. 그게 어찌 한심치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말을 써야 되는데 한문을 자꾸 쓰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주객 전도식의 언어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는 측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매우 한심하다라고 하는 설적 표현을 썼습니다.
또 공문을 알아보기 어려운 건 다름이 아니라 첫째는 말마디를 이렇게 떼이지 아니하고 역시 여기도 목적격 조사가 혼란하죠. 자 이렇게 떼이지 아니하고 그저 줄줄 내려 쓰는 까닭에 글자가 이렇게 글자 가라고 역시 주격조사 우해부터인지 우해라고 해서 보시면은 역시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해 하면 우히읗 플러스 에 해서 히읗 종성 체언이 역시 히읗 종성 체언이 쓰이고 있다는 측면 그죠?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해부터인지 자 이렇게 아래부터인지 몰라셔라고 되어져 있네요. 우리 방금 전에 이런 그 18세기 때도 얘기했습니다. 15세기는 리을 이응형, 그 다음에 16세기는 리을형, 그죠? 그 다음에 18세기, 19세기 지금 봤더니 어떻습니까? 리을 니은형이라는 거 요거 엿볼 수 있죠. 그죠? 자 요거 기억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 그래서 몰라셔 자 죄송해요 좀 어딘지 또 잊었어요 지금 현재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미안해요. 자 몰라서 몇 번 읽어본 후에야 글자가 어디부터인지 비로소 알고 읽으니 몇 번 할 때 시옷이에요. 이거 역시 칠종성법 쓰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요거 자체 그죠? 그래서 19세기도 역시 칠종성법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몇 번 읽어본 후에야 글자가 어디부터인지 비로소 알고 읽으니 자 이어적게 되어 있고요. 공문으로 쓴 편지 한 장을 보자 하면 한문으로 쓴 것보다 더디 보고 천천히 본다는 겁니다. 또 그나마 공문을 자주 아니 쓰는 고로 했습니다. 쓴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니은 거듭적기 그죠? 이때도 거듭적기는 있었구나 라는 측면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쓰는 거로 서툴어서 잘못 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국문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국문 알아보기 어려운 이유 첫 번째 바로 뭐 한다고요? 이것을 갖다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사람들이 띄어쓰기를 안 한다 라는 측면 얘기하고요. 거기다 두 번째 자주 쓰지 않는다는 측면 그죠? 국문 알아보기 어려운 이유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좀 더 그럼 들어가 보죠. 자 그런 거로 정부에서 내리는 명령과 국가 문적 이 문적하면 문서와 서적을 얘기합니다. 자 문적을 이렇게 그 한문으로 쓴 즉 역시 니은즉 아까 얘기한 그 의구체 표현 그죠? 자 뭐뭐 때문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쓰기 때문에 한문 못하는 인민은 남의라는 뜻입니다. 남의 말만 듣고 자 무슨 명령인 줄 알고 이 편이 친히 그 글을 못 보니 그 사람 무단히 병시 됩니다. 자 한문 못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국문만 잘하고 다른 물정과 학문이 있으면 하게 되면 역시 뭐가 돼요? 거듭적기 그죠? 있으면 하니까 여기 자체도 자 그다음에 그 사람은 한문만 하고 다른 물정과 학문이 없는 사람보다 유식하고 높은 사람이다. 높은이 나왔어요. 자 높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높은인데 노흔이 됐다라는 것은 피읍이 비읍 히읗 자 뭐예요? 재음소화 그죠? 재음소화 이렇게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는 법이다. 조선 부인네도 공문을 잘하고 각세 온갖 이런 물정을 갖다 이렇게 학문과 배워서 소견이 높고 행실이 정직하면 정직하다 국유화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죠? 물론 빈부귀천 간에 그 부인이 한문을 잘한다고 다른 거 모르는 귀족 남자보다 높은 이러한 사람이 되는 법이다. 우리 신문은 빈부귀천을 다름없이 이 신문을 보고 외국 물정과 내지는 국내예요. 국내 사정을 다 알게 하려는 뜻이니 역시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거듭적기 그죠? 그리고 칠종성법 두 가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상하귀천 간에 우리 신문을 하루 걸러 몇 달간 보면 하루 걸러예요 여러분 걸러 지금 현재 걸러 같은 경우도 보면 걸러가 아니라 걸러가 돼 있죠. 자 그렇다면 이거 자체로 니은형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루를 걸른다는 것은 매일같이 보는 신문이 아니라 하루 격일제로 보는 신문입니다. 이 자체는 자 그래서 하루 걸러 몇 달간 보면 새 지각과 학문이 생길 것을 미리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말하는 건 바로 뭐에 대해서 독립신문 창간의 마지막 구조는 바로
순간의 의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도 보면 하노라 할 때도 역시 오라는 측면이 있어서 역시 보수적인 의구체적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전적으로 문법적인 측면을 몇 가지만 정리해 본다면 다시 지금 이어적기가 계속 쓰이고 있고요. 아까 끊어적기, 거듭적기 이렇게 쓰였다는 측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의구체적 표현 오가 쓰였다는 거 이거 계속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시옷기 한명명사가 쓰이고 있었고 니은즉이라는 의구체적 표현 역시 또 있었습니다. 주격조사 뭐뭐가가 쓰였고요. 자, 그 다음 배우기 할 때 기 명사형 어미,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 이거 혼란했던 측면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히읗종성체언 리은형 쓰였죠. 그 다음 칠종성법, 종성법 자체가 거듭적기, 재음수화까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개음화나 혹은 아니면은 두음법칙이나 혹은 원수모마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완벽하게 쓰이는 이런 완벽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많이 쓰였던 그러한 당시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어가 굉장히 비슷해요. 대신에 띄어쓰기가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은 동일신문 참관사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선 동일신문 참관사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레아가 지금 이제 소실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 표기는 여전한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정도 제가 다시 한번 더 전적으로 지금 독립신문 참관사 그 다음에 수학원의 중세국어하고 이제 수학원에 대한 15세기, 16세기 국어에 대한 차이, 의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기본적으로 자 이제는 이때 소학원의 훈민정음하고 소학원의 차이를 좀 더 본다면은 의문상의 차이는 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의문상의 차이를 좀 본다면 우선은 훈민정음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때랑 소멸되지 않고 뭐가 순경음 비읍, 그다음 반치음, 그다음에 여인지음, 옛니음, 자 아래야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사용되고 있었다는 측면, 그죠? 하지만 수학원에 가게 되면은 수학원에서는 얘네들이 모두 소멸되고 없다라고 하는 측면, 그죠? 이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한 모음조화가 상당히 모음조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음조화가 파괴되던 이러한 시기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두자음군. 어두자음군 비읍기 합용병서 쓰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도 어두자음군 자체가 이제는 비읍기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비읍기도 있지만 이때 시옷기 합용명서로 이렇게 변하던 이러한 시기였다는 측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의문적인 측면에서 이제 문법적인 측면. 자, 의문적인 측면에서 이제 문법적인 측면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문법적 측면 들어가게 되면은 명사형 어미, 자, 명사형 어미 옴하고 옴이 이렇게 쓰였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자체가 이제 조금 혼란하던 시기다 라는 측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하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모음조화의 이런 파괴로 인해서 이게 사용 자체가 좀 혼란스럽게 쓰이던 이러한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 이때 당시에 이제 혼란하면서 플러스 명사형 뭐가 기가 이제는 사용되던 이런 시기였다. 자, 앞에 훈민정음 때는 기가 없었고요. 이거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때 당시는 아까처럼 리을 이응형, 하지만 수학원에서는 리을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휘적 측면을 간다면 문법적 측면이 이렇고요. 어휘적 측면에서 좀 더 본다면 현대로 오면서 자 의미가 이제 이동되고 의미 축소되는 이런 표현들이 좀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의미 이동하고 의미가 축소되는 표현이 있었는데 우리 아까 그 의미 축소에 대한 측면만 여기서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죠? 축소에 대한 측면은 자, 그래서 얼굴이라는 거, 이 얼굴에 대한 측면 요거 얘기했었고요.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제 훈민정음이 있어서 이제는 표기법에 있어서 각자 명사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표기상에 있어서 각자 명사가 쓰였는데 이때는 각자 명사가 갑자기 안 쓰였어요. 그죠? 이거 특이한 점입니다. 자,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이어적기가 보편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이어적기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는 그 끊어적기.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는 이어적기보다는 끊어적기 쪽에서 훨씬 더 이것이 보편적이었었다라고 하는 거.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표기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얘기한다면은, 죄송해요. 훈민정음 쪽에서는 표기 방식에 이제는 한자에서 동국정식이라는 표기 방식이었다면은 수학원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무엇을 여기에서는 이제는 한자음을 갖다가 현실적 한자음으로 얘기했다는 거. 자, 밑에 좀 제가 너무 밑으로 써서 좀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훈민정음의 팔종성. 자, 여기도 팔종성. 하지만 뭐가 여기에서는 옛 니은이 이응으로 여기서는 팔종성 요거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방점. 표기에 있어서 방점 있었다는 거. 네, 여기도 역시 방점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엿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수학원에 오면서 이러한 차이점을 조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 요걸 얘기해 볼게요. 전반적인 이제는 그 모습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는 표기상에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또 문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명사형어미나 이런 것도 얘기했었지만 주격조사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쓰였다는 측면. 자,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 주체는 빈법, 그 다음 객체는 빈법, 상대는 빈법에 대한 측면. 이것도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중세국어 때 이제 전반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세국어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동명일기에 오면은 또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갖다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죠? 자, 동명일기가 하게 되면은 이제 동명일기로 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쓰였던 이런 글자들, 네, 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조화 철저히 파괴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두장군. 자, 어두장군 같은 경우는 쉬웁게 어두장군. 자, 요것만 쓰이는 거죠. 그죠? 요것만 합용명서. 명사형 어미. 자, 여기에서는 드디어 이제 뭐가 됩니까? 여기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되고 있고요. 자, 동명이가 오게 되면 옴하고 요거에 대한 혼란도 계속적으로 이것이 이어져 옵니다. 요 자체가. 그 다음에 이때는 리을형이 아니라 니은형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죠? 어휘에 대한 측면은 됐고요. 그 다음 각자명서. 네, 각자명서 이제는 쓰이게 됩니다. 이때는. 그 다음에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기다가 무엇까지? 바로 거듭적기까지. 그죠? 거듭적기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한자음 체계, 네, 한자음 체계 역시 현실적인 한자음 체계 그대로 갖고 오죠. 그 다음에 팔종성이 아니라 이 동명일기 여기는 어떻습니까? 칠종성이 되고요. 그 다음 방점, 네, 방점 없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뒤죽박죽 됐죠. 미안해요.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신문 참관사 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동명일기에 쓰였던 모습 그대로 갖다 쓸 수 있겠죠. 그대로. 대신에 여기서 이제는 뭐가 이루어져요? 두개음화, 두음법칙, 그 다음에 이제는 원수모음화. 그게 동명일기에 오게 되면서 이제는 굉장히 사용됐다가 안 됐다가 이제 막 혼란한데, 근데 이제는 독립신문 오게 되면 사용되는 것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국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띄어쓰기. 마지막에 참 그거 얘기하겠다. 독립신문 참관서에서 띄어쓰기. 그것도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 생각해 볼 수 있고, 의고체적 표현 이런 것들이 쓰여 있는 것도 확인했었고요.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훈민정음, 수학원의 그다음 동명일기, 그다음 독립신문 참관사. 자, 이것들을 갖다가 비교하는 표 목록 하나 좀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지금 요걸 제가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시간이 되는 대로 정리문을 하나 또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한테 메일로 다 모두 전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말 전까지 제가 전송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우선은 오늘 수업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